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경주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5월의 끝을 단 하루 앞둔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경주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는데요. 구름이 수증기를 가득 먹으면서 새벽부터 아침 사이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날이 따뜻해지면서 식중독 지수는 주의에서 경고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드시고 식품의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이 26도, 경주가 28도입니다. 울릉도에는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6월이 시작되면서 날은 갈수록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단체장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 자유한국당 이강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후보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차기 포항시장 지지도 질문에 자유한국당 이강덕 후보 36.3%,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후보 34.4%, 바른미래당 이창균 후보 4.3%, 무소속 모성은 후보 3.6%, 무소속 손성호 후보 1.4%로 나타났습니다. 이강덕 후보와 허대만 후보의 격차는 1.9%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이강덕 후보가 도의원 1, 2선거구와 5, 6선거구에서 지지도가 높게 나왔고 허대만 후보는 3, 4선거구와 7, 8선거구에서 지지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이 30.6%로 26.9%인 자유한국당보다 높게 나왔고 바른미래당 8.3%, 정의당 5.9%, 민주평화당 1.0% 순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63.6%, 잘못한다는 부정평가가 24.9%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2.5배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포항 MBC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포항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 무선 50% 가상번호 프레임과 유선 50%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 임의 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 12.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경북지사 후보는 어제 단체장과 시도의원 출마 후보들과 함께 경주 지역 합동공약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철우 후보는 경북문화관광공사 설립, 신라환경 보건정비, 탈원전 피해 방지책 마련, 양성자 가속기 기반 연구사업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 후보도 인구 30만의 경제문화도시 만들기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성장 산업 육성, 한국의 로마 만들기 등을 공약했습니다. 경북 지역 학부모 6,130명이 진보 단일 후보인 이찬교 경북교육감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찬교 후보를 지지하는 학부모들은 보수교육감이 독식해온 경북교육은 무상급식과 고교평준화가 전국 최하위이고 혁신학교가 한 곳도 없는데도 명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경쟁만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찬교 경북교육감 후보는 당선되면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설립, 9시 등교, 작은 학교 살리기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군수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현 군수의 무소속 3선 도전 속에 조직력을 갖춘 여야 후보와 득표력이 있는 또 다른 무소속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은 강진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산일보 편집부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집권 여당의 인기에다 과거 민주당 출신의 군수를 배출했던 지역의 진보 정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군 청사 이전과 종합병원 건립, KTX 연결, 남북 화합을 위한 소나무 축제를 내걸었습니다. 생태 자원과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진 울진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울진을 만들고 싶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복 자유한국당 후보는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과 한울 원자력 본부장을 지낸 전문 경영인 출신의 정치 신인입니다. 한국당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원전건설 무산에 따른 침체된 지역 경제의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관광객 500만 명 유치와 맞춤형 복지, 도시계획 재정비와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저희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울진 국민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 줄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찍어주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임광원 후보는 군수 재임 8년간 몸담아온 한국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3선에 도전했습니다. 울진을 생태 관광 도시로 육성한 업적을 강조하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의 연속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립 에코힐링센터 유치와 울진 박물관, 부령계곡 국민관광단지, 국제 마리나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복지, 행복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지 분야에서 정말 국내에서 유일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울진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찬걸 무소속 후보는 도의원 출신으로 지난 군수선거에서 올린 38%의 득표율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정당을 떠나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며 유권자와의 친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와 노약자 장애인 무상의료, 지역업체 우선제도, 원전 해체센터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저를 지지하시는 11,995명의 지지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좀 청렴하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국민들과 소통하는 군정을 원합니다. 울진군수 선거전은 정당의 조직력과 인기를 등에 업은 여야 후보와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춘 무소속 후보들 간의 대결 구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북도 선관위는 청도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불참하는 자유한국당 이승률 후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토론회에 선거운동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에선 처음 있는 선관위 토론회 불참 사례입니다. 모성은 무소속 포항시장 후보는 4대 공약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성은 후보는 2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포항 대구 간 전철을 개통하고 포항, 영천, 청송, 영덕군을 시군 통합해 67만 규모의 동일 생활권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또 10조 원을 투입해 지진 극복을 위한 인텔리전트 스마트 도시 구축과 청년, 여성,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건설도 약속했습니다. 포스코 파이넥스 2공장 보수 공사를 맡은 포스코 건설의 하도급 업체가 임금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건설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 건설이 직접 임금 체불을 해결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스코 건설 사옥 앞에 건설 근로자 수십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포스코 파이넥스 2공장 보수공사를 맡았던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로 지난 4월부터 공사대금 20억 원을 업체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원청사인 포스코 건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우리 노동자들이 임금이 체불돼서 지금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기 때문에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현장 근로자들도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그동안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원청의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해 급여 지급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채 청산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건설은 근로자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건비를 지불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따라갖고 이제 저희들이 긴급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 찾아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한편 지난 3월 부산 해운대 LCT 현장의 사상자 발생과 임금체불 문제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만큼 포스코 건설 전체 현장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관 파견은 울릉도에 잠입한 일본인 수색과 토벌이 주 임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어제 서울에서 학술 대회를 열고 조선 정부가 수토관을 파견할 때 일본어 통역관을 포함했다며 이는 수토관의 주요 임무가 울릉도에 잠입한 일본인을 토벌해 울릉도를 지키기 위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북아재단은 또 19세기 조선은 32차례에 걸쳐 울릉도에 수토사를 파견했다며 이는 조선이 울릉도 공도 정책을 시행했다는 일본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위덕대학교는 어제 학술정보원 1층에 대학 일자리 센터를 열고 취업과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위덕대는 오는 2022년까지 10억 원을 들여 전문 상담사 등을 상주시킨 뒤 학생들과 지역 청년들에게 진로 지도와 맞춤형 취업과 창업, 그리고 해외 취업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50년 동안 사용하던 농촌 마을의 도로가 갑자기 막혀버렸습니다. 통행도 불편해졌지만 농사까지 망치게 됐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4차 순환도로가 통과할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6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 마을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석 달 전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4차 순환도로와 기존 경부선을 연결하는 분기점 공사가 시작된 뒤로 마을로 통하는 도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은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50년 가까이 진출입도로 사용하던 길입니다. 그러나 4차 순환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금은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멀쩡한 도로가 사라진 것과 다름없어 주민들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리 통과하면 빠른 길인데 저 돌아가지고 하면 300은 더 멀택이죠. 그렇게 불편이 어마어마하지. 농경지로 가려면 1.5km를 더 둘러가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4차 순환도로 공사장 인근에 있는 마을 양수장이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작동이 되지 않아 농사를 망칠 지경입니다. 양수장 바로 옆을 흐르는 하천의 바닥에 묻혀있는 집수관이 막히는 바람에 물이 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공사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이 이 공사 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고장이 나서 지금 농수로를 못 올립니다. 올 농사는 올 모내기는 끝인 것 같아요. 물이 많이 필요한 시설 채소도 걱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도로 설계상 어쩔 수 없었고 도로를 그대로 두려면 50m 길이의 기존 도로를 5배 이상 연장해야 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나 통로박스 내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도 있었고요. 연장이 과다하게 늘어나면서 유지 관리가 좀 어렵고요, 향후에. 아무리 필요한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김성철 교수가 한국불교학회 제23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불교학회는 불교 사상의 이해와 교류 증진을 위해 지난 1973년 국내 불교학계 사상 처음으로 창립한 불교 학술단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대구 시내 학교 대형버스 임차 가격을 2013년까지 30만 원 올리기로 하고 기준 가격표를 만들어 조합원에게 배포한 혐의로 대구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6,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합은 각 학교에 자신들이 제공한 운임 삼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학교에 요구하고 조합원들이 학교 장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버스 이용료를 몰래 함께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수익률 200%를 약속한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육아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은 쉽게 속았고 12억 원이 넘는 돈을 내줬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주보 A씨는 인터넷 맘카페에서 쪽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복권 게임에 투자하면 1시간에 2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은 수익률이 너무 높아 강제 퇴장당했다며 투자를 하면 대신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나도 이거 해가지고 살림이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 치료라도 하나 더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경찰에 구속된 32살 B씨 등 일당은 전국의 맘카페 회원들을 가짜 도박 사이트로 유인한 뒤 투자금으로 수십만 원씩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두세 시간 만에 수십 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계정을 조작했고 수익금을 실제 돈으로 바꾸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수법에 속아 330여 명의 주부들이 5개월 동안 12억 7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충전을 하게 하고 그 가입을 하게 하고 그 포인트를 조작을 한 거죠.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국의 30대 주부들로 도박 사이트에 대한 배경 지식이 거의 없었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기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와 러시아 하바롭스크를 오가는 항공 노선이 새로 생깁니다. 티웨이 항공은 오는 7월 2일부터 대구와 러시아 하바롭스크를 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주 3회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취항하는 노선에 189석을 갖춘 보잉 737 기종이 투입됩니다. 티웨이 항공은 이번 취항으로 대구에서 모두 13개의 국내외 노선을 운항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낡은 시설 개선 작업을 시작합니다. 안전진단 결과 도내 40개 사업장에서 350여 건의 취약 보안 상황이 확인됐는데 오래된 관로나 펌프를 교체하고 가스 누출 감지기와 CCTV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시설을 정비하게 됩니다. 5월의 끝을 단 하루 앞둔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경주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는데요. 구름이 수증기를 가득 먹으면서 새벽부터 아침 사이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날이 따뜻해지면서 식중독 지수는 주의에서 경고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드시고 식품의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이 26도, 경주가 28도입니다. 울릉도에는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6월이 시작되면서 날은 갈수록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